오늘 이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명대 기록했고 이 지역 감염이 교수님 200명대로 올라온 게 76일 만이라고 하네요. 포함해서 좀 추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5월, 8월에는 사실은 200명이 됐지만 그때는 한 곳에서 네.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고 지금 나오는 거는 수도권을 거쳐서 비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생활 공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가 없고요. 지금 200명이지만 200명은 이미 1주, 2주 전에 감염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생존력도 지금 겨울이라 점점 길어지고 있고 예. 해외 확산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라든지 어떤 지침을 통해서 이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다라는 건 앞으로 지금의 약 2배 가까이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제 정경 청장이 얘기한 건 1.2, 1.1 이 정도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한 사람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게 한 사람 이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있는 숫자보다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또 1.5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뭐 100명, 200명으로 지금 나흘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즉 300명, 400명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네. 1.5단계로 우리가 급하게 올린 것도 이걸 좀 중단시켜 보겠다, 이 고리를 끊어보겠다고 하는 시도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200명, 300명씩 계속 늘어나다 보면 300명, 400명 가는 건 금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감염을 통제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감염을 알 수 없는 감염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방역 당국이 모든 감염자를 찾아서 차단시키는데 약간의 시간차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생산 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어제 정은경 청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청장년, 소위 젊은 층의 진단 숫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무증상 상태나 경증에서 그냥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즉 예.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가능성. 예. 그게 이제 나이가 든 고령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한테 오면 증상이 바로 발현이 되는데 예. 젊은 층은 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찾아서 차단시키지 않으면 이 경증이나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더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께서 개인 방역 차원으로 또 심리적으로 좀 느슨해진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2, 4주 후에 3, 400명씩 발생 가능하다는 게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 4주가 아니라 1, 2주에도 올라갈 1, 2주 수 안에 될수 있고요. 있다. 네. 지금의 잠재적인 확진자 수는 저는 200명이 아니라 그 2, 3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는 잠재적인 확진자를 생각하면 지금 2단계를 훨씬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만 보셨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1.5단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것을 방역을 지켜야 되는데 예. 감염이 가장 많이 되는 고리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식사 후에 예. 그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클럽을 이용한다든지 운동시설 이런 곳에서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예. 젊은 층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사 후에 마스크 쓰기라든지 그런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그런 정말 기본적인 수칙을 이번에 다시 또 한번 저희가 새로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객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강원권은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확산세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1.5단계로 격상이 되는 건데 사실상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격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 격상을 올리는 이 시기가 적합하다고 평가하시는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 다 200명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 지나면서 좀 더 빨리 이번 초에 좀 저는 격상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격상을 빨리 해야지 국민들도 조금 그 어떤 인지를 할 수 있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바로 더 확산세가 많아지면 아예 영업을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인원 제한을 하고 시간 제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전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올리는 것이 더 저는 효과적이지 이것을 따라가면서 확진자 수가 느니까 따라가는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예. 사전에 이런 결정을 네. 내려야 됐다라는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저희 준비한 그 내용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광주도 1.5단계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여기도 좀 빨리 좀 더 사전에 했어야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광주가 대도시거든요. 그게 145만 명 정도가 되는데 35에서 59, 그러니까 활동 인구가 거의 40%가 넘습니다. 예. 대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감염이 많이 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원에도 감염이 되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중환자실에 환자가 감염이 된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이 감염이 돼 있다는 걸 인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몇 명이 나왔으니까 거리 단계 맞으니까 올리자 이게 아니라 예. 그 추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광주 전남 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1.5단계로 격상이 된 거고 사실상 이제 거리두기 1.5단계가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다중 이용 시설들 있잖아요. 이 이용 시설들 같은 인원 제한이 좀 더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들어갑니다. 예컨대 수도권 23개 업종 같은 경우에 4제곱미터당 1명씩 그러니까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량이 달라지고요. 예. 식당 같은 경우도 한 칸 띄고 반드시 앉고 카페 같은 데 한 칸 띄고 앉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클럽서 춤추기 이거 금지됩니다. 예. 그다음에 자리 옮기기도 안 돼요. 클럽 들어가서 자리 옮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불가능하게 되고요. 스포츠 경기나 종교 활동 같은 경우 인원을 전체 좌석의 30%만 입장 가능하도록 종교 행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예. 직접 판매 홍보관 같은 경우 밤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고요. 수도권 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노래방은 한 번 누가 사용하게 되면 예. 소독하고 30분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놀이공원 입장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바뀌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1.5단계가 격상되면서 달라지는 점 최 교수께서 짚어주셨고 아까 이제 내용의 동호 반복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청장년층 그리고 보면 지금 최근 일주 동안 확진자 연령대 분포를 보니까 40대 이하가 52.2%입니다. 근데 참 걱정되는 게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뭐 모임도 많아질 거고 원래 또 젊은 층들은 뭐 40대 이하인 분들은 활동적인 측면이 뭐 이제 고령층보다 더 활발하게 이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인데 비율 자체가 높아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젊은 층의 사회활동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훨씬 많이 통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외국 연구에도 휴대폰을 조사를 해보니까 식당 이용이라든지 운동, 카페를 많이 이용한 경우에 훨씬 감염이 많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생활 반경이 넓기 때문에 지금 감염이 많이 되는 거고 젊은 층은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 감염이 많다 보니까 예. 본인이 모르게 이제 전파를 많이 하죠. 그 감염이 결국은 가족 감염이 되고 가족 감염이 다시 사회로 감염이 되고 결국은 취약계층으로 고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이 감염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중증 환자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감염 확산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유럽이나 미국이 다 젊은 층을 통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백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모더나에서 효과가 94.5%에 이르는 코로나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백신이 없지만 내년쯤에는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올 연말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의료진이나 취약계층은 아마 수천만 명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백신 자체가 여러 개가 지금 개발 중입니다. 내년 초가 되면 1월, 3월이 되면 아마 한 대여섯 개 이상의 백신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뭐 수억 병의 백신이 개발이 될 수가 있고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예. 우리 국민들도 코백스를 통해서도 지금 이미 일정 부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예. 한 5, 60% 정도는 내년 초 봄 한 4, 5월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고대를 하겠습니다. 네, 희망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긴 한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모더나, 화이자 여기랑은 공식적으로 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예.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나 모더나하고는 우리는 아직 선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정부하고 방역당국이 그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모더나와 국내 대형 제약사 간에 위탁 생산하고 유통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모더나, 화이자에서 만약에 개발되더라 우리는 못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금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이런 백신들을 함께 공급받는 연합체가 있거든요. 예. 그 연합체 이미 우리가 약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백신 물량을 선구매 계약을 해놨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돈을 들어간 게 약 85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화이자는 아니고 모더나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코백스라고 하는 이 연합체에서 모더나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돈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모더나는 일정 부분 본인들이 개발한 백신의 일부분을 이 코백스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직접 선구매는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지만 예. 이 코백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다만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해서 화이자의 제품이 들어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화이자와 지금 계약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백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 코백스라고 하는 퍼실리티 연합체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합체를 통해서 20% 우리 국민 전체 20% 정도는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부가 뭐 만약에 돈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도 아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라서 이거 가격적인 면에서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청 교수님은? 네, 화이자는 2회 접종에 한 4만 원 정도고요. 모더나는 이익을 남기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2배, 한 8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을 위해서 그냥 정말로 한 5천 원 미만에서 예, 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여러 가지죠.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모더나, 화이자와 달리 mRNA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예방률이 있는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도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백신의 가격의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수입을 해와서 아마 적정한 가격에 아니면 무료로 다 접종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